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닥터카를 부른 사실이 이제 추가로 또 드러났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신현영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예.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팬데믹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제 전문성을 좀 발휘해달라는 뜻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국민의힘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그렇죠. 전쟁터로 나가는 군용 찝차를 불러가지고 나 좀 태워달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을 한 거다. 더더군다나 신현영 의원은 평상시에 그 위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예. 4분. 그런데 그 명지병원의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한 게 다른 비슷한 거리에서 달려온 다른 차보다 거의 한 25분에서 예. 30분 정도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골든타임을 엄청나게 늦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병원의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말이죠. 불러다가 그것도 또 남편하고 같이 타고 갔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좀 드러났어요. 그리고 신 의원도 그 다음 날 현장 상황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찍은 사진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로 이제 그 사퇴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가 피의자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대상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은 민주당의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진면모를 좀 볼 수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신현영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근무하던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 그 닥터카를 부른 명지병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갑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이제 비례 1번으로 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예. 코로나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코로나 대책 위원장 맡아서 일선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본인의 의혹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앞에서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참사가 발생하니까 의사로서 내가 현장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 직장하고 함께 움직여서 했는데 어쨌든 좀 경솔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만큼 무거운 자리인데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선의가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언정 그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의 그런 것들을 해서 결과를 좀 늦춰진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신현영 의원도 문제 인식을 하고 국정조사위원회에서 특위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이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는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골든타임 4분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골든타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구조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진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참사 유가족들을 정말 2번 죽이는 이런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현영 의원하고 이 사안하고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를 말할 자격이 없고요. 정말 국회의원 갑질을 문제 삼고 싶다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각자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갑질은 없었는지 한 번 더 반성하는 저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현영 의원은
참사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분에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재난 응급의료팀 원으로 갔습니다. 그 연락이 의원님한테도 온 거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죠.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이미 3을 넘긴 상황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된 상황이었죠. 그토록 중요한 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면서 정작 본인 때문에 재난의료지원팀을 30분이나 늦게 도착하게 만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 자 물론 신현영 의원이 이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제 1시 40분이 넘은 시점. 그러니까 현장의 사건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차가는 아니죠. 닥터카를 돌려서 도착 시간을 늦게 만든 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만약에 했다면은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 그 자리 내놔라 뭐 등등등 또 패륜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응급 현장에서의 30분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 신 의원이 아주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4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응급 그 의료지원팀 그 닥터카라고 하는 그것을 집까지 불러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타고 갔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로서 모르겠습니다. 의사 출신이니까 현장에서 무슨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그 닥터카 자체를 현장 도착을 늦췄고 그렇죠? 30분 정도 늦었고 그다음에 가서도 또 응급 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또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응급 활동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SNS에 사진을 올렸고 말이죠. 결국은 이태원 참사 사건을 정치적으로 그냥 활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 됐든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그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신현영 의원이 그 차량을 탑승하는 바람에 같이 타고 이동을 하려던 제일 그 차관이 그 차에 탑승하지 못하고 다른 차로 오는 일이라 더 늦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국정조사에도 만약에 이게 밝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그 현장에서 장관한테 그 차량 동승을 요구하고 하면은 그 현장에서는 그 거부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그렇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그 차량을 그냥 그 탑승을 요구하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다. 사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구조 활동이 제대로 또 응급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 현장에서 본인이 그 정말 너무나 의욕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실무자가 타야 될 그 차량에 본인이 타려고 실무자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신 의원이 못하게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난 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 차에 탑승을 한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국정조사 증인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무슨 얼씨구나 잘 됐다, 이런 좀 속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때
국민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동안의 증인으로 했던 기관들이 다 국가 공권력에 관한 기관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해야지. 어쨌든 뭐 신현영 의원이 문제가 있을지언정 참사 당시 상황과는 무관한 사람을 불러다가 어쨌느냐 저쨌느냐 이걸 하나하나 따진다는 건 그거야말로 정쟁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국정조사 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국정조사에 마지못해 했지만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핑계로 또 사퇴했다가 이번에 유족들이 정말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다시 합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제 이왕 현장 조사에 참여를 했으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게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게 진정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장에 달려가는 그 의료 지원팀의 그 닥터카를 불러서 타고 갔다면은 예.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장하고 무관한 상황이다 말씀하셨는데 무관하지가 않죠. 그날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도 야당도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이 솔직히 다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여야가 합의하기로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고 나서 국정조사 활동을 개시한다.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여야 간에. 그런데 예산 심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예산 심의도 이렇게 질질 끌 일은 아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끌었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상민 장관 갑자기 이제 국정조사를 기관 장으로서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 심의도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한 기간 내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를 폐륜 정권으로 칭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과 인륜을 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륜이나 폐륜 아주 정말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도덕, 양심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참 어렵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예. 늘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야 간에 엄청나게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올해, 작년, 재작년에 폐륜 하면은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폐륜 또 인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은 뭐 경기도 이천 화재 참사 시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떡볶이 먹방 찍었어요. 그런 게 인륜이고 폐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언어의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가 있겠는가? 폐륜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에 얽힌 측근들이 전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인륜 폐륜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게 올바른 정치죠. 그것도 안 하면서 또 인륜 폐륜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폐륜의 아이콘은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 아니냐.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말 강한 표현을 쓰게 된 그 배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단어를 쓰면서 정말 유족들의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리가 유족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얼마 전에 그랬죠. 그 유가족 대표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면서 절규하는 모습.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절절한 이런 절규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국민들은 울었고요.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저렇게 좀 방관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공세에 또 일부 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정말 유가족들을 정말 그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자식 잃은 부모들 가슴에 대못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륜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는 자격이 없다, 무슨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막무가내인 거, 정말 국민 민심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매우 희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국민들 민심은 지금 지표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한 발언, 이 표현의 문제를 삼지 말고 지금 이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민심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제 국민에게 공감을 못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뭐 반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너무 이야기를 막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지금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그다음에 민주당을 온통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늪에 빠뜨렸잖아요. 예. 그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지금 스스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측근들이 전부 지금 구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민주주의 후퇴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또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든지 아니면은 측근들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하든지 그런 게 지금 일체 없어요.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폐륜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 야당의 대표의 모습도 정말 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감이 떨어지는 그런 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